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고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의 문제 1월 14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인물의 활동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의 문제에서 항상 승려 유형을 많이 가르쳐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이거는 외우라 했던 거 키워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의상이랑 원효는 항상 외워두라 했었는데, 첫 번째 의상은 당나라 유학을 했었고 원효는 당나라 유학을 못했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의상의 경우에는 사찰 키워드, 그리고 땡땡 신앙으로 끝난다. 자, 원효의 경우에는 땡땡 사상으로 끝나고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걸 제가 조금 외워두면 좋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불교 대중화도 좋긴 좋은데 이거 외에 서적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다고 항상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강산맥경론, 대승기 신론 등을 저수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적이랑 관련된 거랑 아까 제가 언급한 불교 대중화가 나왔으니까 원효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원효랑 관련된 키워드는 일심사상, 화쟁사상 등 땡땡 사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개항시기 파트거든요. 근데 약간 이 유형 독특한 게 이 사건을 내면은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 유형을 되게 많이 내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은 이거를 내면은 그냥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만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특정 시기 이후처럼 낸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도 이 사건이랑 관련된 걸 낸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정총국에서 개국 축하면 열었대요. 자, 우정총국 정병 관련된 거는 갑신정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재 발생했는데 지금 뭐 일본 공사들이 호위 왔다. 특히 이 갑신정변 일본 군사의 지원을 받았다. 이 키워드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 좀 외워두시고, 아무튼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보통 특정 시기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 문제에 나온 사건이랑 관련 없는 걸 줄 때도 종종 있는데, 갑신정변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시기 이후면 뭐 한성주약이라든가 텐진주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날 확률이 좀 높긴 높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마 헷갈리신 분들은 다 4번을 찍었을 건데, 그 명성황후가 이렇게 피신한 거랑 관련된 사건은 이모군란이에요. 참고로 그 갑신정부도 피난을 하긴 했었는데 장원이 아니라 애초에 일단 궁궐에 있긴 있었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안 맞는 거고, 이때 당시에 그 갑신정부 때 개혁정강 14조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일단 시기도 중요하게 시기인데, 일단은 동국 이상국집에 써 있다는 거랑 여기 유리왕 이런 거 써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국 이상국집이랑 지금 유리왕이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고구려랑 관련된 건 알 수 있고, 여기 저자 이런 거까지 봤을 때 이거 동명한 편인 거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록유사는 저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뤘는지, 그리고 어떤 의의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외우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일단 고구려라는 키워드 뽑았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약간 눈치법 있으면은 유리왕 관련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고구려랑 관련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었어도 문제 풀이 자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이런 것들을 눈치 있게 찍으시는 것도 조금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겹칠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나마 4번 정도 외에는 그런 내용을 다루는 역사서가 없어요. 5번도 해당되긴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걸 대놓고 강조한 것만 봤을 때는 1번이 조금 더 가깝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저 4번 밑줄은 이 시기도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거 최근에 이 키워드 잘 나오는데, 그의 아들 김원창은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대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헌덕왕 시기에 발생한 김원창의 난이란 거거든요. 이걸 포인트 정리 중요한데, 자, 해공왕 피살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되었다고 하는데, 자, 해공왕이 피살된 시기는 780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기출에서 해공왕 이후 왕위 쟁탈전이 거듭됐다는 얘기가 나오면 통일신라 하대를 알려주기 위한 간접적인 힌트예요. 그래서 야, 이 키워드 나왔다. 780년 이후고 통일신라 하대 유형을 냈다. 여러분들 그걸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정답은 결론 말하면은 체징이 구산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천했던 거거든요. 이게 정답이 아마 체징이란 인물도 누군지 모를 거고 가지산문도 더 모를 테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찍어 할 수 있는데 아마 이거 헷갈리신 분들은 통일신라 상대 관련된 예 찍었을 거긴 해요. 근데 약간 제가 이 문제 풀었다면은 이 구산선문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선종의 집단이에요. 그 선종의 집단 중에서 그러니까 뭐 사설학원을 치면은 뭐 이투스, 메가스터디 이런 것처럼 학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산선문이란 것도 그 불교만의 집단인 건데 그중 한 개 가제산문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 구산선문을 보고서 선종인 건 알았어야 돼요. 근데 이 키워드는 확실하게 교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런 키워드는 몰라요. 근데 지금 나머지 세 개는 어차피 일단 통일신라 범위에도 안 들어와요. 그럼 어차피 1번과 5번 중에 게임인데 이런 유형 내면 1번 찍으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자 괜히 모를만한 키워드에 어차피 집중하지 말고 한능검 선지 내에선 오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걸으셔가지고 조금 더 쉬운 거 이지한 거 그런 키워드를 정답 키워드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다음 가상대우에 있다 사실로 옳은 것. 자, 이번에는 힌트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까랑 조금 포인트가 다른데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란 거랑 7년 전에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 발생했다는 거랑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적고적의 난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원종과 애노의 난과 적고적의 난을 말하는 건데 자, 이것도 아까 막 똑같이 포인트가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러니까 아까는 김원창이 나줬다면 이번에는 원종과 애노이 나뉘어 적고도 나준 건데 여러분들이 약간 통일신라 하대의 반란은 크게 네 가지를 외워두세요. 뭐냐면 김장 원적. 그래서 김원창, 장보고, 원종 애노 그리고 적고적.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 암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암기시키냐면은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암기시켜요. 이거 적이잖아요. 그냥 약간 조금 말 바꿔가지고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반란 순서 유형도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김원창에 났는데고 원종 에노에나 답이면 김장하러 원정 가자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무튼간에 정답은 1번이거든요. 궁예가 국호를 태봉 바꿨다는데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통일신라 하대에는 똑같이 호족이 성장했어요. 그때 성장한 호족으로는 대표적으로 뭐 궁예라던가 견훤이라던가 아니면 왕건 등인데 여러분들이 그 호족이란 키워드로서 통일신라 하대에는 약간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뭐 후백제, 호구호구려 이런 나라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했다.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